그 나라라 번지왕이라고.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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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아 교수님도 뭐 딱 봐도 네. 교수님이시구나가 아, 네네네. 느껴지는. 예. 톤도 되게 예, 좋으시고요. 앉으세요.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시죠.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그래서 네.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오.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네.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얘기도 다 해줘요. 해줘요. 예, 열려있는 수업. 네. 아니 이게 진짜. 약간 만약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툭 떠가지고. 아주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로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아주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참 그 진짜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인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맞아.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결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진짜.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확대네. 와, 그래서- 유퀴즈 역사상 가장 저 집중하네.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다녀.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양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레스트 탈레스? 탈레스. 탈레스?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네.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에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에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때서?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네,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 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어서 거죠. 네.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자든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네.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그 CNN하고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CNN에서 우리 학생한테 이제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왜 연애 못하냐.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셉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63A입니다. 당당당당.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될지도 그 얘기. 모르는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흐르는 대로 가는 중요하다. 거죠. 네네네. 떨쳐버리고 아.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네. 좀 이렇게 얼굴이 잠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뭐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치고요.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예. 왜냐면 이게 좀 사랑에 대한 좀.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거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아니,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못해줬던 하지 거를.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아니 그게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울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남남은 아니잖아. 남남이야? 응? 남이지 이제. 그런가?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좀 그만 좀 해. 조셉 그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지.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예,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야.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아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지. 마시고 같이 걷든지 세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네요.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여기에 얼굴에 너무 나타나나요? 여기에 제가 봐서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를 하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야,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재밌네요. 애들하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그렇게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예.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사실 그래서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뭐. 분위기 좋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야. 이런 와.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담해주고. 아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그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딱 봐도 교수님이시네. 네네네. 네, 그렇죠. 딱 봐도 아 딱 봐도 교수님이세요.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학생의 심리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뭐 자기소개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또 예, 뭐예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게 교육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잘하려면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학문이에요. 신기하네, 이거. 아니, 그 예비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그 아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교육심리라고 하는 연구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엎드려 자거나 우리 조세호 씨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학생들도 계속 그 조세호 씨 같이 딴짓하는 학생 본단 말이에요. 보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야, 뭐 해? 일어나. 너 일어나. 겨울에는 뒤로 가서 창문 열어요. 저 이렇게 창문 열어서. 뭐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요? 일단 학생 인권도 있고 그렇죠 요새 또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다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그러진 않죠. 안 하잖아요. 네. 아이가 더 관심을 받고 일종의 그게 강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반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조세호 씨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죠. 그때 딱 우리 조세호가
수업에 집중하네. 야, 보기 좋다. 이렇게 긍정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칭찬해요. 네. 아 근데 이게 교수님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뭔가 그 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행동이 좀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 피그말리.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는데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 결과도 근데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예.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조세호 씨가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서울대생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대학에 오면 이게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안 하고 딴 거 하거나 또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구나. 왠지 서울대를 간 그 학생들은 다 뭐 전국에서 공부를 그러네요.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네, 공부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여기서 좀 이게 또 멀어지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서울대 오래 계시면서 느낀 게 좀 서울대생들만의 또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진지해요. 삶에 대해 진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노잼이네. 이게 표현이 격조가 있다. 진짜. 삶에 대해 진지하다. 진지해요. 예. 네. 예. 근데 이걸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잼이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예, 예. 어허. 이 교수 설명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을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광클 수업이신 거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수업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기 있는 그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상위권에 있는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서로 추천하고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공유되는 수업. 이렇게만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교수 화법입니다. 이거. 그러기 이게 또 교수님의 이것도 또 교수 치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거쳐갈 게 많네. 뭐 이렇게 수식어도 많고. 예. 한 단계 주기 좀 서울대생들이 사실 또 이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긴 하세요. 예.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생의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이다. 목숨 걸고 공부한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아니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예.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고 집중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 캐롤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그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 이거는 절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다. 방법이 다른 게 있었으면 없어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9시간 자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사당오락 얘기하고 뭐 번쩍번쩍 학습법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 치우고 샤우팅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크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나는 분이 있어요. 할수 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들었어. 방송을 통해서 보셨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시작해. 근데 15분, 10분을 못 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영상이 1시간짜리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 10에서 15분짜리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해서 보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1시간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뭐 한 10분, 15분 하고 잠시 이렇게 한 번 걸어갔다 와서 다시 또 10분, 15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저 이제 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해보려고 딱 스탠드 딱 켜놓고 좀 쿠션 좋은 방석에 조금 옷 있잖아요. 좀 편안한 거, 하늘하늘 거리는 거 딱 입고 적당히 이제 하반신 쪽으로 선풍기 네, 딱 그 청룡차나 뭐 이런 좋은 거 딱 두고 한 모금 하고 딱
야,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공부에 집중되는 환경. 근데 환경은 중요해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할 때 계속 어느 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 그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 환경을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조금 내가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 그럼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에서 공부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요. 약간 그 좀 뭐 이게 생활소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또 조금 약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 뭐 부모님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아이가 독서실 가서 딱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건 논다. 근데 노는 애들은 독서실 가도 놀아요. 자거나.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과거를 정확히. 근데 맞아요. 이게 제 계속 네, 아니, 괜찮습니다. 독서실 아니, 가도 진짜 놀 사람 놀거든요. 네.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뭐 공부하면은 집중력이 또 높아지는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왜 음악을 틀어놓고도 난 충분히 한다. 그렇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별밤 틀어놓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그 교육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들어갈 에너지를 내가 듣지도 않는 음악에 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구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좋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재미없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초기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음악을 한 3-4곡 정도 들으면서 틀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리고 3-4곡 끝난 다음에 음악이 꺼지면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40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또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 음악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는 거죠. 가능한 한 뭐 가사가 있는 노래나 이런 것보다 조용한 노래, 잠잠한 좀 이렇게 책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노래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과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피부과. 맞아요. 피부과에서 보통 그런 가사 없는 노래들 그쵸, 많이 그쵸. 나오거든요. 맞- 예, 버터 이렇게 피아노 연주해서 나오는 곡도 있어요.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노래를 네. 차라리 듣는 게 낫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건 이제 엉덩이 싸움을 얘기하셨는데 예.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숲을 보는 공부를 해라. 어. 보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참고서 사서 끝까지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앞에 열심히 하다가 여기. 끝내요 그냥. 여기 앞에 또 음악 그냥 까매. 거기만 까. 뒤에는 하얘. 예. 왜냐면 너무 오래 또 전에 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때까지 앞부분 계속 반복하는 진짜 경우가 끝까지 있어요. 가본 적 없네. 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라. 일단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우리가 30개를 외운다. 어떻게 외우세요? 영어 단어. 저희는 약간 네. 이렇게 연상기업법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클락이 시계다. 그럼 클락. 같이 감기가 걸리네. 몇 시에 감기가 걸렸지? 클락. 오케이. 디스 카운트. 너 디스에 카운트 세 진짜. 야, 응, 디스 근데 공부 카운트. 열심히 하셨는데. 아 근데 단어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클럽. 애플. 근데 디스카운트.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쑥 한번 네, 보고. 계속해서 그냥 요새는 이게 좀 왜곡됐는데 영어 시험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다 외워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냥 문장 하나하나 그냥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스토리를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100점 맞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그때는 본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이에요.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 네. 그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뭐 전치사 빠진 거 다 뭐 모를 수가 없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체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전체 한 번 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로 삼아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 얘기 하시던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보고 얼마나 알게 됐고 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부 과정이 깊이 있게 경험으로 남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소크라테스 공부법이라고 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 공부 자기 들어보셨죠? 자신을 알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아니 그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그 학생을 대학생분들을 좀 가르치시다 보면 예. 예전과 비교해서 좀 요즘 학생들의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문장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용을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정보들의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에요. 복잡하네. 요즘 학생들 세대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안 써. 네. 영상은 모든 의미를 다 만들어서 남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또 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쫙 구성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구성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이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3권 이상 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전에 서울대 신입생들 OT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3권 이상 읽었던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있을까요? 저도 없을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손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권씩. 예,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인데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서, 문해력, 자기의 사고 능력 이것들이 단단한 애들이에요. 오늘 또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공부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 또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역시 예상대로 죄송합니다. 많은 자기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서 죽을 듯이 해야 결과는 나온다. 예.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개교 5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영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네네. 그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선임된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5년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영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가 넘는 네네네.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 이게.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네.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 교수요?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예. 네. 저 박기훈입니다. 생선 눈알 폭 파먹는 게 맛있던데.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쑤!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 그대로 좀 예. 많이 예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 예. 그 당시에는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예.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TV를 거꾸로 보세요?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예. 그거 좀 거꾸로 좀 전국에 한번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 모두 다.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 네. TV 그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 왜 놀라세요? 유지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 보통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 막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예. 그 아직 아래서부터 예, 그래서 제일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저는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 카이스트 한 42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39등 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뭔지 알아요. 예. 자꾸 이제 괴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인격이라고 할지 표리가 부동하다 할지 이게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네. 내가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카이스트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학교입니까 이게? 카이스트는 5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도 잘 살자 이런 취지에서 산업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 융합학과, 아, 이게- 융합인재학과.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계신 거죠? 거기 학부장이시죠.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100권을 저 읽었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조셉 다르지.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이제 토론하니까요. 토론. 아니 좀 그 많은 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예,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하니까 들어요? 네. 예.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요?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 아 왜요? 그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 예.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예,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많은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넥슨. 예. 근데 그래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예.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예. 참은 게. 아 내가 그때 혼내지 않고 참은 게. 참은 게. 아 화는 나셨지만 예,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 혼내지 아니 않고. 그 저기 총장님 예.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예.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야,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혹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십니까? 예, 그러죠.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축사하고. 야.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예, 근데 이혜진 학생도 네이버 창업자. 얌전했는데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다른 학생 한 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싫은 거는 시험 전날도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좀 크게 되겠다. 누굽니까? 예, 김창범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4번 학사경고 받은 걸 구제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세우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괴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원하잖아요. 이상한 학생은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괴짜, 이상한 생각,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껏 뛰어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이게 뭐 아주 예.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 예, 뭐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예. 그런 거. 와 이런 문제 야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전산과 박기용 교수. 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아,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럼요.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 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예. 와 근데 너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그 4km거든요.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 왜 그래요? 중간에 노니까.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제 주위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축돼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농촌에서 농부였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꼬마한테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나의 희망이란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쓰지? 근데 그때 마침 그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 나도 그럼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크게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영이가 과학자가 된단다. 그래가지고 그 종이를 벽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놓으시고 손님이 오면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랑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 인생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렇게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고 제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어요.